안녕하세요 여러분, 추매문입니다. 오늘도 추매문 연애타로 TV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멀리 여행을 떠날 건데요. 바로 우리의 전생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진지하게 보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심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전생에서 사랑에 대한 어떤 실수를 보고 현생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어떤 숙제, 어떤 과제, 사랑의 과제, 이것을 주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재밌겠죠? 자,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카드를 제가 불러올게요. 여러분들과 전생 여행을 도와줄 카드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전생 여행을 도와줄 카드가 다 도착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부터 1번, 2번 그룹, 3번 그룹, 4번 그룹, 5번 그룹, 6번 그룹, 7번 그룹, 8번 그룹으로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전생 먼 길을 떠나야 되니까 우리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두 번 더 할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타고 전생으로 가보겠습니다. 카드를 선택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안녕하세요 1번 그룹 여러분. 한번 우리 진행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전생에 어떤 그 사랑의 실수들을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 현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랑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사랑의 과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자,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은 어떤 전생에 이 사건은 여러분이 몇 번이나 뭐 윤회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을 믿고 우리 시작해 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사건은 여자분이 한 30대 이후 여러분이 30대 이후 여자였는데 이때 여러분의 실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그 상대를 여러분은 사랑한 사람이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탐했어요. 뭐라고 해나? 그래서 순진하게 꼬드기여서 그것을 내가 이득을 위해서 가져가서 사용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그것 때문에 당연히 소가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이벤트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늑대와 같은 마음으로 실제로 이제 여우와 같은 마음으로 상대 남자를 살살살 꼬드겨서 어떤 내가 재물이라든가 어떤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그 착취는 아니고 이제 가지게 됐죠. 가지게 됐으면 내가 그 사람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책임 있는 부분들이 약간 소멸됐어요. 그래서 나는 권력을 그 사람을 통해서 찾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을 얻고 입을 싹 닫은 케이스. 상대는 어떤 배신감을 느꼈을 거고 마음이 조금 아팠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30대 이후 30, 40대를 넘어갈 쯤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의 실수였다. 좋아. 이런 그 전생 실수를 가지고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여러분은 자꾸 속이고 여러분들 것을 조금 탐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숙제니까 내가 그것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 존재가 난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그래 빚 갚아야지 너 이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보내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에 있어서는 사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내준 사자, 너의 빚을 갚으라고 보내준 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나를 자꾸 꼬드겨서 뭔가 이상하게 자꾸 내 거를 뺏어가는 시간을 뺏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것을 진짜 약간 자꾸 투자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내 거를 진짜로 가져가거나 이런 연인을 만날 때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아하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이제 줘야겠구나. 그래서 소금을 당했을 때 너무 분노하고 여기에 빠져들지 말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여러분들이 그 사자에게 자, 이거 먹고 떨어져거라. 나는 이제 빚을 다 갚았단다. 이런 식으로 약간 삶을 현생에서 숙제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삶이 뭔가 낭비되는 것 같고 뭔가 잃어버리는 같은 그런 연애가 지속될 때 이거는 이게 올 것이 왔다. 나는 이 빚을 저 사람에게 완전히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또 얼굴만 다른 그런 사자들을 다시 보내서 또다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하게끔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생을 다루려면 어차피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생을 믿는다면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지금 시점에 연애를 보면서 그 과거, 그 다음에 더더더더 과거 말해서 오늘 하는 전생까지 다뤄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연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깊이 갔죠. 그러나 오늘은 제가 이렇게 깊이 가는 것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생에 여러분이 어떤 연애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여러분에게 이 빚을 받으려고
온 사람이 아직 없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하는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지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가진 영광 이런 것들을 항상 그 사람에게 표현을 하세요. 어떻게? 아,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너 때문이야. 좋은 거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안 된 건 네 때문이다. 이거 말고, 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기분이 좋고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아, 너 때문인 것 같아. 이런 것을 연애하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런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친절, 그런 배신이 아니라 어떤 친절에 대한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인연을 지어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좀 내가 더 많이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그 사람에게 충분히 보살펴주고 나눠주고 하는 그런 연애를 하셔야 됩니다. 그 상대가 자기한테 그런 것을 원하고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나는 왕이다 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그 사람을 위해서 약간 그 굴림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요. 이게 아주 부드러운 통치예요. 아주 현명하면서 부드러우면서 그러나 아주 단호한 좋은 것은 굉장히 단호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상대를 항상 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배신은 이번 생에서 또다시 배신은 안 돼요. 배신은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숙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 것을 탐하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조건 보고 뭔가 사람을 고르면 여러분은 좀 피곤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조건을 따지지 말고 이 사람이 권력이 있는가.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을 사귀어서 뭐 좋은 거 없나 하고 이렇게 자꾸 조건을 보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좀 숙제를 안 끝난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상대에게 오히려 그래 내가 받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빚을 지고 받는 상처이기 때문에 덜 아파요. 알고 받으면 덜 아프고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 먹고 떨어져라. 정말로 그거 먹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로 상대방에게 절대로 감정적인 그 상처,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감정적인 상처를 안 주도록 되게 노력하시고, 상처를 내가 계속적으로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기운들, 그래 좋아. 그래서 한번 내가 사랑을 여러 번 하면 다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나 좀 더 큰 마음으로 보셔야 되고, 내가 줄 것이 더 없나, 알겠죠? 내가 줄 것이 없나. 그래, 나를 요렇게 나를 이렇게 이용했네. 내가 더 도와줄 건 없을까? 정말 부처와 같은 마음으로, 알겠죠? 요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연애가 굉장히 화목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한테 침을 뱉고 뺨을 때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처님은 다 했나? 다 했는가? 더 할 거 없나?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봤다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상대가 주는 상처에 빠지지 말고, 빚 갚았다. 빚 갚았네. 요렇게 생각하시고, 그래, 이거 먹고 떠나거라. 더 상처 줄 거 없니? 정말 과감하게, 여러분은 정말 강한 왕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연애를 대하셔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앞에 빚 받으러 올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 있겠죠. 이 빚이 빨리 끝나면 여러분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 정말로 이 생에서 함께 사랑할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의 저 오라클 카드 한 장 남기고 제가 떠날게요.
와, 이건 정말 깊은, 오늘 리딩은 이렇게 깊은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이제 더블 미션, 두 가지의 미션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라이트 워커라고 하는 스타시드. 그러니까 여러분은 빛을 밝혀야 된다. 실제적으로 내가 빛을 받으려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빛이, 사랑의 빛이 된다는 생각으로 누구든 오는 사람을 이렇게 딱 불을 밝혀주세요. 빛을 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더 없나? 이게 나를 속였어? 이걸 내 거를 자꾸 착취하네? 나를 왜 자꾸 내 거를 뺏어가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더 줄 거 없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다고 사기를 당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알죠? 그리고 뭐 물질적으로 막 그 사람한테 계속 속아서 계속 줘라 이 말은 아니고 이미 내가 더 줄 거 없나 이거는 그 상대가 나를 속이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인드로 상대를 대하고 깨끗하게 안녕 하시는 게 여러분들 이제 숙제가 끝난 거죠. 빚을 딱 갚은 거야. 그러면 그 비슷한 사람도 다시 만나기는 힘들 거예요. 물론 전생에 너무 큰 빚을 졌으면 반복해서 만나서 반복해서 받아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빚을 다 갚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라이트 워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 와라. 내가 밝혀줄게. 그런 마인드로 이 연애를 대하셔야 돼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할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깊어지고, 여러분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요. 여러분들 연애의 삶에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생에 이랬다는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이고야, 내가 그랬나 보다, 죄책감, 그런 거 아니고요. 오늘은 그러려고 리딩하는 게 아니라 현 상황에서 연애를 어떻게 대할 것이며,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마음을 이끌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이번 크루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의 전생 여행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은 사랑에 어떤 실수를 했을까? 때는 아주 오래된 옛날 여러분들은 이 오늘 리딩 때 나온 여러분의 사랑의 큰 실수의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40대, 50대 그 정도 됐을 때 남자였어요. 남자였는데 어떤 상대가 즐거운 것을 하지 못하고 나갈 수 없게 여러분이 사랑한 사람을 굉장히 집착을 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만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가다 놓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물속에 거의 가다 놓고 물속은 진짜 물속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물의 요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물의 왕.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약간의 그 존재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물의 왕 이런 것처럼 약간 신과 같은 존재였는데 사람이 여자를 사랑하게 돼서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와서는 이제 못 가게 가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대가 굉장히 그리움으로 남게 되고 좀 불편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한테 삶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실수라고 보면은 집착 그리고 내 세상이 아닌데 다른 세상의 사람을 내 틀에 가두는 이거는 정신적인 것도 있죠. 나랑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의 사람을 나랑 똑같아야 된다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주입을 해서 나화시키는 굉장히 집착이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전생의 어떤 실수였다면 실수. 그러면 이 생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을 집착하는 사람을 오히려 그 상대가 여러분을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다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보면
굉장히 집착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과제 자체가 집착, 상대가 집착을 하거나 내가 집착을 하거나 이렇게 어떻게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어떤 집착의 성향들을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제를 숙제를 끝내려면은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들은 일단 한 곳에 고립되어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에 대해서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집착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살짝쿵 발을 뒤로 빼셔가지고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집착이 일단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다시 제대로 된 숙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경험을 하게 돼요. 이 집착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집착이 일어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어마어마하게 집착을 한다. 그거는 반드시 끊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이를 꽉 깨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때 여러분의 숙제가 끝난다.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그 집착을 이끄는 것은 하나의 함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아주 고립되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거나 이 경쟁심 누군가한테 뺏길 것 같고 누군가가 내 거를 탐할 것 같고 이러한 그리고 상대가 있지만 나도 상대가 나를 집착할 때는 여러분은 자꾸 다른 것들이 좋아 보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좋고 남의 것이 좀 좋고 이러한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어요. 상대가 집착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욕심을 내면 안 되는데 일단 내가 집착이 너무 일어나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한 두세 번의 그런 고통을 겪고 이렇게 일어나면 스스로가 이거는 숙제구나. 내가 한번 발을 빼야 되겠다. 왜냐면 나는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한 발짝 막 잡으려고 어떻게 막 노력하기보다 한 발짝 떼려고 노력하시고 경쟁자, 나를 물리칠 것 같은, 나를 방해할 것 같은 그 경쟁자에 대해서 마음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당연히 이곳을 떠나셔야 돼요. 이 자리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 있어서 그 문제를 계속 파고들면은 여러분은 계속 그 전생에서 이어온 그런 과제들에 말려서 숙제를 제대로 못한다. 어차피 여러분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 내가 집착하게끔 하는 사람을 집어넣어 주실 거예요. 그런 사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은 한번 흔들어 놓을 때 나는 아차, 어머나, 빚 갚으러 왔구나. 좋아. 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보자. 지금 힘들지만, 그래. 할 수 있어. 이걸 해내야만 돼. 그래야지 내가 빚을 갚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빚 없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실제적으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찾기보다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해주고 아끼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이 사람은 절대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착이 일어난다 이러면 여러분 떠나셔야 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집착이 일어난다 하면 또한 그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라는 존재 자체에서 살짝 내려놓고 내가 좋아해야만 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 아끼고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은 전생의 어떤 그런 숙제들이 끝나고 빚을 갚았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은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에게 집착이 뭐지? 집착이 뭔고? 까먹었네? 이렇게 할 정도의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서 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에게 오라클 카드 한 장 남기고 또 떠날게요. 그림이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들은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은 세상에서 살지 마시고,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물의 신 그런 것처럼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조금 윗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이지 한마디로. 뭐 우리 모두는 다 신이지만 그런 신의 영역이 영향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쉽게 이해하는 사람이 또 없을 거고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좀 더 의식을 넓게 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연애도 마찬가지로. 모든 삶을 그렇게 하면 더 좋고, 빅피처, 정말 큰 그림을 보고, 에너지를 남들보다 더 깊이, 남들보다 더 높이, 한번 그런 시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신적인 존재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연애를 지켜보시고, 뭔가 내가 괴롭고 힘들다는 것은 내가 너무 좁고 넓게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조건을 딱 만드세요. 이 법칙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사랑하겠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물론 나도 사랑해야 되지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어떤 존재들, 그냥 매력적인 사람 있죠. 그러면 또 집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신께서,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져줄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알아보게끔 숙제를 내주시니까 그런 사람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냥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을 수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많은 실수하고 많은 빚을 갚은 다음에는 꼭 여러분이 빚을 갚고 난 다음에 아주 그 멋진 분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 3번 그루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의 전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실수를 했나? 여러분도 한장 그 중년의 나이쯤에 여자분이셨어요. 오늘 다룰 사건은, 실수는 그때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을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게 나의 실수였게? 바로 이 상대에게 내 자신을 모두 버린 실수. 엄청난 희생을 한 거예요. 내 자신을 버려서까지. 굉장한 그 희생을 한 전생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바로 실수.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하나하나 가치가 있고 존재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얻은 나의 존재 자체를 버리고 타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하기 전에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냥 반한 거죠. 그것에 눈이 멀어서 모든 것을 주고 떠나게 된 그런 케이스죠. 그것이 왜 죄냐?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너의 존재를 살지 않고 너 잘 살으라고 네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정신도 줬는데 오로지 모든 인생을 이 사람 하나만을 보고 살았던 죄. 이거는 너무 큰 실수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실수로 이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살면서 어떤 사자를 보내주냐, 빚을 갚기 위해서. 네 빚졌으니까 갚아라, 이렇게. 그러면 왜 내가 빚을 졌냐? 왜냐면 네가 제대로 살지 못했고 사람한테 무조건적으로 희생을 해버리면서 이 상대의 남자는 그 사람이 성장할 기회를 놓쳤다. 뭐든지 자기 스스로가 깨우쳐가지고 계속적으로 사람은 성장해야 되는데 네가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바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끝까지 어린아이의 순수한 이런 어린아이 말고, 그러니까 그 생각의 깊이가 어린아이로 끝나버린 거죠. 이것도 계속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거는 상대에게 굉장히 안 좋은, 실제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사자로 보내줘서 여러분 빚을 갚게 하냐? 당연히
자기를 안절부절 못하게 눈이 딱 멀게 하는 사람을 이제 딱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완전히 내가 희생하게끔 만드는, 그러면서 내가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네. 내 거를 다 바칠라 해놓고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을 이제 한번 내려주시는 거죠. 그게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 빚을 갚는다는 것은 딱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얘가 왜 오냐면, 이 사자를 왜 보내주냐면 내가 성장할 사람인데 성장하게 해줘, 이렇게 해서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 애가 성장하지 못하게 아이고 내가 엄마처럼 완전히, 그러니까 엄마처럼 시녀처럼 아빠처럼 뭐 어쨌든 노예처럼 이렇게 다 해줄게 되면은 상대가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나는 빚을 못 갚아. 딱 그렇게 나를 만드는 사람이 딱 오면, 나를 정신 못 차리게 이렇게 오면은, 내가 얘한테 내 자신을 희생을 해버리면 얘는 또다시 성장하지 못하겠구나. 얘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내가 내버려둬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초원에 그냥 풀어놓는 거죠. 내가 어떠한 희생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적절한 희생 이런 건 괜찮지만,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사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거는 떼내는 거구나. 얘를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방식으로 얘한테 빚을 갚아야 되겠다. 얘를 성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생에서는 연애를 만나면 상대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상대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내가 맞게 될 때 또다시 좀 여러분들의 희생을 요하는, 그러다가 아예 진짜 이 전생처럼 좀 불행하게 물거품이 돼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를 연애해서 만나면 무조건적으로 그 상대의 잠재력을 빨리 발견해내세요.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마. 단점은 그렇다 치고 얘의 장점이 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얘가 그것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조금 얘가 아프겠지만 많은 것들을 눈 감아 주셔야 돼요. 좀 내가 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얘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나는 발을 빼서 못 본 척 해주고, 그 사람이 어떤 잘못하는 것도 내가 뭔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 나서서 하는 것 자체를 살짝 뒤로 물러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내조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연히 덕을 쌓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상대는 여러분들이 내버려뒀기 때문에 스스로 성장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강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면서 너무 희생하려는 마음이 들고 내가 손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순간 빚은 다시 늘어난다. 그게 아니라 뭔가 얘가 나한테 의존하고 기댈 것 같다면,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해야만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강하게 키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해주시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 것을 희생하게끔 하는 모질한 사람이 또 만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지 여러분의 짝이 아니에요. 약간 모질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어떤 다른 것들 때문에 매력 있어가지고 막 좋아했는데, 모질한 건 내가 알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막 같이 해주면서 이렇게 막 이게 연애를 막 해. 그거는 내 짝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의 짝은 모질이는 아니다. 알겠죠? 이미 왕이 될 만한 애인데 자기를 잘 찾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진짜 여러분의 파트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약간 모질한다 이러면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고 좀 막 매력적이고 내가 잠도 못 잘 만큼 보고 싶고 이렇다 해도 약간 모질이면 여러분이
모질인데 내가 막 너무 희생하고 싶어. 너무 좋아서. 그러면 아니구나. 얘는 나의 짝은 아니다. 빚 갚으러 왔구나. 빨리 얼른 빚 주고 빚을 주고 말아야 되겠다. 이게 이런 거. 빨리 그걸 끊어내줘야지 빚을 갚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막 너무 잘해주고 너 나를 여기서 조건은 너 나를 피해를 입어서까지 잘해주는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의 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상대를 크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희생하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키우면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라클 카드 하나 보고 여러분 저는 물러갈게요. 여러분은 굉장히 정말 용기를 주는 어떤 신,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여러분은 다양한 얼굴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서 연애를 할 때, 어떨 때는 엄마 같다가도, 어떨 때는 혹독한 선생님 같다가도, 어떨 때는 진짜 어린 애기 같다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봄에는 꽃처럼, 여름에는 이제 물고기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연애를 하시는 게 좋고, 내가 막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보여지는 어떤 존재, 내가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야 하고 내 존재에 대해서 강하게 내비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연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보여지는 내 존재가, 그러니까 내 존재를 당당하게 내비치면서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습들을 내비치면서 그 부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시면 될 거예요. 당연히 빚이 다 갚으면 그런 사람이 생깁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자가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모질이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좀 피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약간의 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에서 빚 받으라고 보내준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실제든 아니든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리딩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안녕하세요. 4번 그룹 웰컴입니다. 웰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전생에 실수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본 다음에 이 생에는 어떤 내가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엄청 실수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의 현 상황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다리 역할이니까 죄책감을 가지거나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 건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용기 있는 여성이었어요.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여기 보자. 중년이 아니구나. 소년의 20대 정도, 10대 후반에서 20대 까지 30대 전에 그런 여러분은 여성이었어요. 여성이었는데 상대를 만났는데 그 상대와 거의 장군처럼 전사처럼 싸운 거야. 싸워갖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해를 입힌, 그게 정신적인 해든 그다음 육체적인 해든 여기서는 피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상대 사람은 이제 한이 맺힌 거지. 여러분이 이긴 거야. 그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얘는 분하고 원통하겠죠. 내가 해를 입혔다. 그리고 사랑하기보다는 어떤 경쟁처럼, 이게 전투처럼 이제 사랑을 한 거야. 내가 한 대로 해. 안 한다고 푸슉푸슉푸슉 이런 식 있죠. 그런 식으로 약간은 저돌적인 이런 사랑을 하고 상대에게 피해를 입힌, 해를 입힌 그런 전생의 실수가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사람을 보내주겠어요. 나랑 정반대인 사람, 자꾸 내가 공격성을 건드리는 사람. 농담으로 이거 혹시 무슨 말인데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알겠다.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부부끼리도 우리 남편 죽이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농담으로. 근데 얼마나 이렇게 긁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내줄 거다. 완전 내 한계를, 내 정신적인 한계를 초월하게, 한계를 넘기 일부 직전까지 가게 하는 사람을 보내줄 수가 있다. 성격이 정반대이거나, 생각이 정반대이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이 정반대거나, 아니면 질적인 수준 차이가 정반대거나, 그렇고, 그 직업 자체도 한 사람은 이렇게 저급 직업, 한 사람은 굉장히 고위층, 이런 걸로 만날 수가 있어서 서로 안 맞는 부분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빚을 갚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일단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생에서 한번 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뭐라고 했죠? 져주면서 그 사람을 보내줘야지. 일단 여기 비슷한 사람, 이런 나의 그 실수를 안고 빚을 받으려고 온 사람은 여러분의 임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그 사람은 하늘에서 보내준 사자, 심부름꾼이죠. 그래서 얘한테 빚 좀 빨리 갖고 온나? 빚 갚으라고 해. 이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걔를 보내주는 거죠. 제일 적절한, 여러분하고 제일 적절한 사람을 보내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빚을 갚게 하는데, 요때 여러분들이 자꾸 이기려고 다 싸워버리면 이거는 또다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하나의 가해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다시 빚을 지는, 제 빚 안 갚는다 이러면서, 그러면 또 보내주겠죠. 빚은 갚을 때까지 계속 보내주죠. 이 빚은 반드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빚을 다 갚으려면 현생에서는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해야 되냐,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서가지고 이것을 해내겠어, 이거보다는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기회를 주면서 하지. 여러분이 아무리 화가 나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먼저도 아니고 아무리 찔러도 움직이면 안 돼요.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막 정신적으로 막 괴롭히고 이렇게 해도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아하, 빚 갚으러 왔구나, 빚 받으러 왔구나. 보세요. 매달린 남자. 아하, 빚 갚으러 왔네. 여러분들을 애매길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남자면 여자면 남자들이 이렇게 줄 서 있다. 빚 갚으려고, 빚 받으려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빚을 딱 갚으면 나머지 줄 서 있던 애들은 후퇴하겠죠. 만날 일이 없지, 걔네들은.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만약 연애가 행복하다면 상관이 없고, 만일 연애가 힘들다면 요런 부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나를 긁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은 매달린 남자처럼 때가 되면 내가 말하리라, 그렇게 참아내는,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죠. 내가 참는 게 아니라, 빚 갚았다, 오예, 좀 남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 사랑을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좀 야박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신뢰를 잘 안 하고, 사람을 잘 신뢰를 안 하고 좀 야박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그냥 너를 사랑한다고 믿고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이 사람을 믿고 네 옆에 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에 대해서 조금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너무 야박하다, 너무 안 주고. 물론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나 이랬을 때 좀 냉정한 부모님을 만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가지고 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아니면 이러한 연애의 실패로서 사람의 마음이 다친다거나, 이런 기회들이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이 막 오겠죠. 그것도 다 빚 받으라고 오와서 여러분에게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보세요. 너무 세다. 완전 칼로 상대를 베이고 이렇게 해서 너무 세거든요. 여러분 완전 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 강해요. 너무 강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강한 면을 약간 다독이면서, 나는 빚 갚기 위해서 부드러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상대가 여러분에게 오면, 어떤 상대든 간에 여러분하고 정반대인 사람, 나를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한계를
끝까지 가게 하는 사람은 있더라도 이거 이상한데? 아, 이게 바로 빚 갚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다르게 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여러분 곁에서 잘 있다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빚 갚는 데에 좀 신경을 쓰시면은 연애가 저절로 풀릴 거고, 그 다음에 적절한 사람이 이제 줄이 바뀌지. 여러분한테 빚 갚으러 온 사람이 줄이 이제 여러분이 빚을 갚으면 이제 여러분한테 빚을 갚으려고 오는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한테 줄을 서겠죠. 그, 뭐 줄 서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이제 사귀면 되는 거고, 그럼 뒷사람이 이제 다시 돌아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은 너무 강한 면을 보여주지 말고 여러분에게 정말 부드러운 면을 찾아야 되고, 그 야박한 사랑? 그것을 좀 더 풍부하게 좀 만들어내면서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사랑은 주는 만큼 진짜 오거든요? 진짜로. 당장 내가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큰 오산이다. 그렇게는 안 돼요. 되면 참 좋고, 그렇게 돼서 잘 사는 사람도 좋은데, 이게 내가 이 사람한테 주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서 그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실수하는 게, 얘한테 내가 줬기 때문에 얘가 나한테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잘못된 원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애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빚을 갚기 위해서 누구든 일단 사귀기로 했으면 그 사람한테 빚 갚는다 생각하고 사랑을 조금 많이 펼쳐줘요. 그럼 내가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은. 그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풍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데, 굉장히 강한데 그거를 안 쓰고 죽으면 아깝잖아. 사랑이 너무 풍부한데 안 쓰고 죽으면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그러면 또, 이게 또 돌고 도니까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또 여러분들 옆에서 괴롭힐 거니까 있는 대로 좀 주세요.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오라클 카드 하나 보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이 공간을, 여러분이 가는 어떤 공간을 아주 평화롭게 만드는 어떤 그런 힘을 내면에서 만들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내가 지나갈 때마다 약간 내가 가는 곳은 약간 평화가 좀 평화롭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을 홈, 여러분들이 사랑의 홈, 있죠. 사랑의 홈을 좀 아름답게 꾸밀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 차갑다. 너무 차가워지고 따뜻하게 좀 해주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내가 노력하면 되죠. 어떤 식으로? 내적으로 노력해야지 당연히 그런 그 따뜻한 에너지는 풍겨오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차가움에 얼음 같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노력해서 아주 따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지나가는 자리에 뭔가 따뜻함이 있고 거기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빚을 받고 조용히 떠나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사랑을 느껴서 또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연애를 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하세요. 5번 그룹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떤 그 실수가 있었을까? 전생에. 여러분은 아주 예쁜 잘생긴 미소년 남자였어요. 지금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은, 이 사건은 바로 그때 그 당시에 어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 나이 때쯤 이제 형성된 실수입니다. 뭘까요? 너무 많은 여자와 교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 여러분들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상처를 많이 줬는데 실제 사랑을 그 사람한테 다 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이거는 뭐 더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 명을 만났다. 그 시대에,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을 때 가능했어요. 가능했고, 이것들이 크게 나쁠 건 없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히면서
바람을 피운 거지. 이렇게 웬만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뭐 속였다거나 이 많은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여성분들은 굉장히 그 가슴에 상처를 가졌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 목표가 여러 명을 만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거라서 많이 존중 안 한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분이 이성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좀 고통을 느꼈다. 요 정도가 아니고 심각하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생에서 바람을 많이 피는, 나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다른 이성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도 있고, 내가 오히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얘도 좋고, 요거도 좋고,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의 사랑이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일단 빚을 갚아야 돼요. 그때 내가 상처를 그 상처를 받은 그 공주님, 그리고 예쁜 여성분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빚을 받으러 올 거 아니에요? 사자를 보내줄 거 아니가, 하늘에서. 빚 오니라, 이렇게 보내면, 나한테 오는데, 자꾸 이제, 나한테 정착하지 못하고 바람 피우는 사람이거나, 내가 이 사람 만나면 자꾸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자꾸 좋고, 이런 거는 당연히 이런 사자들은 여러분의 인연이 맞다 아니다, 실제 진짜로 중요한 인연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단지 빚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람을 많이 피우는 사람을 뭐 고민하고 있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은 전생에 했던 그 실수들, 여러분은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전생에 이어진 어떤 여러분의 고통, 그러니까 빚을 갚기 위한 어떤 그런 거죠. 빚을 갚기 위해서는 빚 갚으러 왔구나, 이 사자가. 그러면서 얼른 떼내야 돼요. 그런데 휘말리게 되죠. 너무 좋아. 바람 피는데 너무 좋아. 그리고 또는 내가 이 사람 만나면서 또 양다리를 걸쳐 막. 이런 식으로 이성과 이성이 엮이는 그런 아주 험난한 이제 연애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내가 그런 식으로 펼쳐질 수가 있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쵸? 나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아픔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빚을 받으러 왔고, 나는 그것을 싹둑 잘라내야지 빚이 청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픔이 혹시라도 온다면, 안 오면 너무 좋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많은 윤회를 하면서 아니면 또는 다른 덕으로 이런 빚이 이게 감소된다고 했나? 재해지는 그런 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일 혹시라도 그런 거라면 이 애들이 빚 갚으러 온 거기 때문에 얼른 잘해주고 이자도 쳐주면서 이제 떼내야지. 그렇게 하면 이제 빚 갖다 주러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게 숙제냐면은 굉장히 단호해야 되고, 나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을 끊어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내가 아프잖아 끊어내면서 얼마나 아파요. 그 아픔의 감정이 빚을 갚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사람을 옆에 두면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이게 휘말리는 거죠. 나의 그 실수에. 여러분 숙제는 그게 아니에요. 빼앗길 때는 과감하게 빼앗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어차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면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때 내가 덜 성장했잖아. 덜 성장하고 이대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그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누가 뺏으려고 하거나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과감하게 나는 발을 떼고
움직여야 되죠. 내가 행복한 곳에서 나는 정서를 쏟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나한테 진심이지 않는데도 내 정서를 계속적으로 쏟아내면은 나는, 이, 그때 전생에서 나한테 상처받았던 그 사람의 역을 그대로 감당하게 된다. 물론 그러면서 나도 빚을 갖게 되지만 이런 기간들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면은 다시금 이 과정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그 실수들을 저지를 수가 있다. 이래서 여러분들은 단호함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호함과 그다음에 그 사람이 다른 곳을 한눈을 팔고 나 몰래 다른 짓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도 여러분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가치가 없어요. 고민할 가치가. 왜냐하면 어차피 떠날 사람들이고 사자한 거야. 하늘에서 보내준. 빚 받아오느라 하면 그러면 그래 인정하고 내 사랑까지 줘서 이자까지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꺼져라 이런 식으로 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어떤 이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꼬였다면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끊어내줘야 그게 된다. 빚을 갚게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 때나 정서적인 여러분의 사랑을 이게 주면 안 돼요. 주면은 또 그것들이 인연이 돼서 내가 충실하지 않았을 때 또 상처받는 사람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을 줘도 되겠다는 사람 볼 줄 알잖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안 좋은 사람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실제로 모르겠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 하면은 타인한테 물어봐서라도 내가 좀 그러한 판단력이 좀 흐리다 이러면 꼭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사람들이 아니다 하면 하지 말아야 되거든. 그렇게 꼭 쭉 진행해 간다면 또다시 빚이 져서 그는 빚을 안 받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으면서 사랑하지는 않을 거면서 계속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무데나 네 사랑을 이렇게 뿜어내주면 안 되고 너를 정말 좋은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 사람이랑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은 사람한테 이렇게 정을 뿜어놓으면 어떻게든 덕이 쌓이거든요. 준 게 뭐 달아나겠노, 그쵸? 그래서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단호하고 아닌 거는 아니다 하면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야지 빚을 다 갚고 숙제 100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라클 카드 하나 받고 여러분 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시야를 가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 제3의 눈 이런 것들이 뜨일 정도의 이제 그 직관력을 닫게 만드는 그런 상처, 그런 아픔,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고민, 쓸데없는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 커튼을 제껴라. 커튼을 제끼면 그 안에 무수하게 어마어마한 우주가 나한테 펼쳐질 거다. 네가 의심이 들면 많은 것들을 질문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올바른 것을 행해야 되고 올바르지 않으면은 너는 단호하게 자를 필요가 있다. 이 연애 규칙만 지켜도 너는 아주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빚을 갚게 되고 그 다음 빚을 다 갚게 되면은 너를 위한 사자가 아니라 진짜 사람, 진짜 나를 위한 사랑이 나를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사랑, 춤의 문은 항상 기원하는 거 알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재미로 했지만 여러분의 삶에 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이번 보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6번 그룹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가벼운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 알죠? 내가 과거에 전생에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해도 죄책감 이런 거 느끼시면 안 돼요. 이미 끝난 일이고 이거는 우리가 현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의 그 도구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지금 연애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 10대 초반에서 10대 초반이란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아주 예뻤을 때, 아주 뽀얗고 아주 너무너무 감성적이고 정말 뷰티풀하다는 게 딱 어울리는 만한 여성이었어요. 지금 남성이었다 해도 그때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 이랬더니 여러분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하고 첫눈에 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살게 됐지만 여러분이 뭔가 그 사람이 실수를 해서 근데 크게 뭐 아주 큰 실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못마땅해 한 거야. 그러니까 어리니까 또 감정 조절도 이렇게 또 무리예요. 모르니까 감정이 굉장히 기폭이 장난이 아니었지. 그러니까 딱 마음에 안 드니까 바로 어떻게 했다? 도망갔어요. 한마디로 잠수죠. 장기 잠수. 그러니까 없어진 거지. 그 사람 앞에. 말도 없이. 그럼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대봤나? 저는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이렇게 명상을 하고 성숙해 가면서 제일 그 늘어나는 능력이 기다리는 능력. 이 신의 시간이 있고 인간의 시간이 있고 또 내 시간이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시간. 계속 나를 성찰할수록 생기는 것은 기다림의 능력. 이때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지 않았을 때, 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잠수를 타거나 나를 떠날 때, 말도 없이 떠나게 되면 그 고통은 뭔가 표현할 수가 없다, 그쵸?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좀 아는, 듣는 거랑 실제 경험하는 거랑 너무 다른 느낌이 바로 도망간 사람의 어떤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래서 떠나버린 거죠. 말 한마디 없이. 그때는 뭐 흙으로 편지로도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이제 떠났던 거죠. 그래도 그 사람 기다린 사람은 이렇게 해서 떠났구나 하고 자기를 오히려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생의 빚이 어떻다? 숙제가 뭐예요? 잠수를 타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왜냐면 그 고통을 내가 알아야지 이 숙제가 끝나니까. 상대가 자꾸 잠수 타. 자꾸 그런 상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빚을 받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내준 인연법이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잠수를 타면 잠수를 타면 이런 기분이구나. 누군가를 떠나면 이런 기분이구나. 말도 없이 떠나면 이런 기분이구나 하고 굉장히 이별에 있어서 예의를 갖추게 되는 사람이 되겠죠. 혹시라도 너무 싸가지 없게 이별을 통보한 적이 있거나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반복적으로 그 아픔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될 거다. 그러지 말고 이별에 있어서 굉장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올해 현생의 너의 숙제다. 그리고 타인에게 말도 없이 누군가를 떠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 감정에 굉장히 충실하면 상대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상대가 중요한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만날 수 있다. 그럴 때 나는 그 사람한테 매달리고 그 사람을 찾아야 되나?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확실하게 떠나보내고 고맙다. 나 빚 갚게 해줘서. 그렇죠. 감정적인 부분에서 쉴 때는 굉장히 쉴 수 있어야 된다. 네가 통제력이 있고 판단력이 흐려질 때는 무조건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감정이 워낙 전생에서도 감정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실수이기 때문에 감정하는 부분에서 답이 없을 때는 무조건 정지해라.
그래야지 너의 그 감정선에 있어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사람도 굉장히 착했는데 뭔가 만족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너를 떠나게 했기 때문에 이 생에 있어서 네가 어떤 연애를 하든 10명이라 하든 20명이라 하든 100명이라 하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사귀는 동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눈에 보이면 불평불만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또다시 상처가 되고 또다시 너에게 빚을 받기 위해서 나타나는 너를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잠수를 타거나 너를 상실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 와, 기다리는 카드 바로 나오네. 멀리 내다보고 나에게 오는 것을 멀리 내다보고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를 키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당장 뭐가 떨어져야 되고 당장 이렇게 내가 500원을 넣으면 당장 500원짜리 캔이 뚝 떨어져야 되는 그런 마인드로 연애를 하면은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너는 타인에게 너무 많은 기다림을 줘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너를 너무너무 기다리게 하는 그런 사람, 잠수를 타거나 너를 떠나는 그런 사람, 연락이 너무 늦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너의 인연이 아니다. 하늘에서 너에게 빚을 받기 위해서 보낸 하나의 인연법이다. 인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림으로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너무 붙잡지 말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네. 너무 매력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다면 아하 이런 기분들이 바로 내가 현생에서 해내야 되는 숙제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알았어. 그래 고마워. 너 이제 꺼져. 하고 마무리를 짓고 감정이 움직일 때는 움직이지 않고 그 감정이 이 물결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모든 연애를 행하시면 여러분은 드디어 정말 멋진 여러분의 임자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요거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 알맞는 것은 여러분 삶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라클 카드 한 장 뽑고 갈게요. 자, 새로운 지구, New Earth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연애에 있어서 지금부터 새로운 지구를 만드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전 넓게 보세요. 여러분 넓게 보고 멀리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연애에 대한 내 사랑에 대한 비전 있죠. 사랑에 대한 생각들을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다? 나는 사랑받아야 된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기다릴 거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는다. 기다림에 대한 확고한 어떤 신념. New Earth를 꼭 만드세요. 사랑에 대한 New Earth. 새로운 지구를 만드셔서 그 안에서 사랑하세요. 그 안에서 사랑하시면 여러분의 고통들이 많이 없어질 거고 여러분은 충분히 그것을 잘 끊어내면 충분히 빚을 갚았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사자를 안 보내줘요. 그렇지만 내가 자꾸 그런 부분에서 매달리고 끊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빚 갚으려고 계속 보내주죠. 인연을. 그래 더 고생해봐라.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들을 확실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큰 거를 이 연애할 때만이라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운다면 여러분은 빚을 다 갚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할 정말로 진짜로 만족시켜줄 그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한테 불평이 먼저보다 만족스러운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여러분을 채갈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자신 있게 채임 당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의 아름다운 새로운 지구를 축복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7번 그릇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어떤 얘기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어차피 여러분의 현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펼치는 전생 카드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거나 그러지 않기죠. 자, 여러분은 와우,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의 현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랑의 실수는 어떤 게 나왔냐면 여러분이 20대 초반 때 20대 초반 아주 뷰티풀하고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오히려 이분 험했던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모진 말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아유, 바보 같은 게, 그러니까 얼굴이랑 너무 안 어울리게, 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알겠죠? 너무 아름답잖아. 너무 추하잖아요. 이게, 맞지가 않아. 아주 불균형이 이뤘던 그런 실수를 저질렀죠. 그래서 전생 여러분이 배우지 못한 것은 아주 아름다운, 언행, 이런 것들이 약간 모자란. 너무 예뻐서 그게 다 용서가 된 거지. 예뻐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처가 났던 사람은 여러분에게 당연히 빚을 받으러 오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런 말들에 그 사람이 너무 수축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말로 험하게 하거나 말하는 게 여러분 자꾸 까고 열등감을 오거나 아니면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 만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하도 20대 때 남자친구가 계속 너무 못생겼다고 한 거예요. 못생겼다고. 근데 그게 그때 걔가 20살이고 지금 나같이 45살인데 지금 우리가 아주 오랜만에 만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진실 게임처럼 약간 그런 걸 하게 됐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데, 우리가 와인을 먹고 취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친구가 갑자기 그 20대 때 있었던 그 일을 얘기를 하면서 너무 우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됐던 거지. 너무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못생겼다 이랬잖아요. 그걸 그 남자애도 친구여서 우리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착하니까 얘가 늘 받아줘서 우리가, 이제 그 말 못하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게 상처였던 거지, 자기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은 자기가 제일 최고야, 제일 예뻐 하는 남편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 그 기억이 더 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참고 있었을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가 모자라서 나한테 그게 계속적으로 못생겼다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했을까? 이러면서 엄청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래주고 감정이 이제 입돼서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또 진짜 좀 돈을 자기보다 못 버는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한테 아유, 네가 그러니까 그것밖에 못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제 까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아니더라도, 말투라도, 말투, 이것도 포함되는데요. 예,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나도 언어에 엄청 예민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했는지. 아주 너무 완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거 있잖아. 왜냐면, 내가 굉장히 예민하게 되어 있거든요. 말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내가 요랬다 저랬다. 그러면 거짓말이라도 속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가 아주 좋게만 이렇게 하면. 왜냐면 너무 예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렇게 말 잘해주고 이러면 또 혹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인연법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로써 상처를 주는 사람. 굉장히. 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것도 내가 받을 때는 상처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언어적으로 나를 완전 감당 못하게 하는 사람. 나는 그걸 확실하게 듣고 싶은데, 글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인연들을 만나게 돼서 나는 굉장히 그 사람의 언어에 집착하면서 카톡으로 뭐라 답장했는지, 얼마나 긴지, 아니면은, 사랑했네, 안 했네, 말을 했네, 안 했네, 이런 부분에 너무 집착해서 큰 거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말이 험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숙제를 끝내려면 말이 험하고 내가 나를 말로서 아픔을 주는 사람은 내 짝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상대를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통제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조절이 되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을 조금 비하하게 약간 낮추는 그런 언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금지고 또 워낙 예뻐가지고 죄송해요. 목이 자꾸 감겨서 워낙 예뻐가지고 약간의 자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만을 다른 쪽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연애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고 계속 이 사람과 나랑 같다. 내가 좀 더 잘났더라도 같다. 오히려 내가 좀 밑에서 위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우쭈쭈 해주는 그런 거. 그리고 어떤 명령조의 말들 아니면 약간 무시하는 투의 말투 아니면 진짜 실제로 욕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욕을 하는 순간 계속 빚이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특히 왜냐면 전에도 다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0으로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100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말하는 거 욕은 절대로 안 되고 글로 써도 욕하는 사람 있죠.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보세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상처를 주는 뒷담화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네가 네 애인을 말할 때 뒤에서 욕하지 말고 차라리 앞에서 이런 것을 해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너는 또 워낙 아름다운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굴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가 통할 수 있으니까 그걸 숨기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밖으로 꺼내가지고 행동을 해라.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그런 행위를 사절하는 것이 네가 빚을 갚는 하나의 방법이다. 네가 이거를 시행해 나가는 게 거의 숙제다. 이거는 돌고 돌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너는 여기 입에서 벌레가 튀어나오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돌고 돌기 때문에 부메랑처럼 모든 것이 너한테 갈 수가 있다. 순환이다. 원이다. 네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사람은 너를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언행에 있어서 조심하는 것이 네 입에서 벌레가 나오지 않는 하나의 그 행위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이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 파트너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빚 받으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빚을 줘야 돼. 그래 알겠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래 내 힘들었으니까 너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가시고 이렇게 해야지 빚이 청산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인연법으로 그 사람 보내주거든. 빚 받으러 와 걔한테 가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여러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몰죠. 여러 가지 나를 이제 가슴 눈빛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눈빛의 언어도 마찬가지라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눈빛을 보니까 딱 사랑하지 않아. 그런 사람을 딱 캐치했을 때 여러분을 사랑을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고통이 굉장히 따를 거라는 거. 그게 인연법이고 그들한테 확실하다. 저 눈빛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 언어를 종합해봤더니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 오예 땡큐 고맙다 내 빚 갚았네 안녕 이렇게 해서 단호하게 좀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주변이 빛으로 가득 차죠. 그래야지 좀 빛으로 가득 찬 사람이 올 거 아니가. 내가 너무 이제 막 화로 가득 차거나 아니면 어둠으로 가득 차면은 비슷한 사람이 오거든요. 그래 인연법이 그렇다. 희한하게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와 전생에 하지 못했던 미와 내면적인 미와 그 외면적인 미 이것들이 통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생에서는 여러분이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쁘고 잘생겼다면 혹시 내면을 반드시 키워야 되고 이 사람들은 질량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까지 크게 키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실은 뭐 보통이다 그러면 보통인 건데 내면을 더 우월하게
약간 조절해서 만드시면서 여러분 미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내가 진짜 사실 지금 못생겼다. 누가 봐도 못생겼다라는 사람은 그, 내적인 부분. 이게 미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런 사람도 있죠. 얼굴은 진짜 못생겼는데 목소리가 너무 예쁜 거야. 입꼬르로 보이잖아. 이상하게 막 갑자기 예뻐 보이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못생겼는데 표정이 너무 예쁜 거야. 분명히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진짜 못생긴 사람인데, 이건 못생긴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못생겼다는 것은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운들을 못 잃는 사람들의 기준. 예, 척도. 그렇지만 이렇게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 딱 보면 아름다운 사람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거를 키우셔야 돼요. 왜? 전생에 그걸 못 키우고 왔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미를 반드시 통합시키는 게 이 생의 목표다. 그래서 그거를 방해하는 자는 나의 인연이 아니고 사자다. 빛받으러 온 사자다. 그래서 내 내면의 미 그리고 외면의 미를 망가뜨리는 사람, 저 사람을 만나니까 자꾸 인상을 쓰게 되고 표정이 안 좋게 돼. 너무 모든 걱정 때문에 이러면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다시 빚지게 돼 있어.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그럼 한 명 더 받아봐라. 이렇게 되죠. 빚이 쌓이면 이자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은 내면의 미, 외면의 미를 확실하게 현생에서 딱 마무리 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라클 카드 하나 보고 갈게요. 큰 그림을 그려라. 큰 마음으로 봐라. 빅픽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큰 사람이에요. 어차피 전생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거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 아름답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엄청 질량이 높은 거거든요. 아무나 아름다울 수 없어. 그 아름다운 사람 하나 만들려면은 많은 공들이 있고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전생이든 현생이든 타고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꼴값을 해야 돼요. 내답게 살아야 돼. 생각하고. 그런데 질량이 좀 떨어지는 사람을 좋아서 마구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은 좋다고 막 내가 따라다니거나 잊지 못해가지고 개개개 거리고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돼. 그럼 수준이 안 맞게 노니까 아이고 저거 봐라 저렇게 내가 잘 보내줬더니 이렇게 하고 있네 하고 자꾸 안 좋은 인연을 넣어줍니다. 깨달으라고. 저기서 보면은 영감이고 공상가 내적인 그 부분에 눈을 떠라. 내적인 부분에 눈을 떠서 너는 크게 봐야 된다. 빅픽처를 그려라. 당장 지금 앞이 너의 인생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네 앞에 있는 인연이 잘 봐야 된다. 크게 봐야 된다. 너를 이렇게 전생의 빚을 받기 위해서 너에게 온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한 눈을 키워라. 알겠죠? 그러면 빚 받으러 온 것 같으면 아싸 빚 갚았다. 자 요렇게 자 안녕. 잘 주고 잘 먹이고 나한테 왔으니까 잘 먹이고 잘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확실하게 끊어낼 땐 끊어낼 수 있어야지 빚이 청산이 된다. 오케이? 빅피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올라갈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빅픽처의 축복을 드립니다. 8번 그루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얘기들을 준비되셨나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고 현 삶에 도움이 받기 위해서 펼치는 전생카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은 이 현생에 그 문제 어떤 과제를 던지는 사건은 사랑의 실수는 나한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랑의 실수는 그때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여러 번 전생 윤회를 했겠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건을 현생에 영향을 미친 이 사건은 바로 여러분이 아주 나이 들었을 때 있었어요.
나이 들었을 때 지긋한 할아버지였는데 여러분은 그때 너무 어린아이를 사랑하게 된 거지. 사랑이 돼서 그 어린아이도 슬펐지만, 뭐라고 해야지? 그리고 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여자분을 방해하고 못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중간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주 많은 나이 차이 이렇게 있어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그 상처가 있어요. 둘 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실수를 하기보다 실수한 건 없다. 그냥 둘 다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로 인해서 이제 현생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빚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빚주고 빚을 갚고 이런 게 아니다. 서로가 상처 입은 거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는데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약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거 알겠죠? 내가 할아버지였을 때 아주 어린 여자애를 사랑하게 됐다. 뭐 그 애를 어떻게 한 건 아니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 서로에게 상처가 돼서 약간 떠돌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카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자꾸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 사람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30이다. 그러면 아주 높은 50대 또는 밑으로 10대 이런 애들이 막 좋은 거야. 막 이게 여러분이 제가 아니라 풀지 못했던 어떤 이 사랑의 실수가 아니고 8번 그룹은 한 같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랑 좀 많이 차이 나는 거 이게 실제적으로 그것도 있어요.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있고 키가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외모가 너무 차이 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뭔가 차이 나는 사람 나하고 급적으로 차이 나는 사람 보면은 실제적으로 조금 매력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때 풀지 못함.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나이가 제일 많아요. 자꾸 연하가 너무 좋아. 아니면 연하는 사람으로 안 보이고 자꾸 연상만 좋아. 그러니까 다 여러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약간 그 고정된 사람이 있어요. 자꾸 연하만 만나는 사람. 연하 아니면 성욕이 일어나지 않네. 이러기도 하고, 여자로 안 보여, 남자로 안 보여,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고, 만약 내가 막 20대 학생인데, 막 70대 할아버지. 너무 좋은 거야. 할아버지 70대 교수님 있죠? 교수님 너무 좋은 거야.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나는 20대였던 건데, 나이 많은 진짜 누나 같은 아줌마도 좋을 수도 있고 누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뭔가 어쨌든 나이 차이 많은 이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나이 차이 많은 사람을 고집하게 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현생에서 내가 그렇진 않은데요.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갭을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세대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다. 이거는 물질적으로도 나는 욕인데 억수로 고위층 나는 혹시 못 사는데 억수로 부자 아니면 부자인데 혹시 못 사는 사람이 매력적이 이런 약간의 보상심리 같은 것도 있고 이게 한 같은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현생에서는 이제 이런 고정된 고정관념 연애에 대해서 나는 키 큰 사람만 좋아. 나는 잘생겨야 돼 무조건. 나는 무조건 나보다 어려야 돼. 아니면 나보다 무조건 많아야 돼. 이러한 고정관념으로 진행하는 것이 마이너스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좋아도 좋지만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여러분을 자꾸 떠나게 만들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서 떠나게 되는 뭔가를 잃게 되는 이런 고정관념 있죠. 그 한이 있어요. 그때 풀지 못한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런 고정관념을 없애는 것이 너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기침 좀 할게요. 너는 그 임무가 있는데 너를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입장에 있어서 좀 더
풍부했으면 좋겠다. 감정이 이제 이게 막 넘치죠, 컵에서.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없애면 이 감정이 누구든한테 할 수 있죠. 그러면 엄청 괜찮은 사람이고 너무 진짜로 내 인연인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내가 고정관념에 눈이 멀면은 이 사람을 못 봐요. 그쵸? 그런 것들을 여기서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고정관념을 버리고 기사가 컵을 들고 가는데 네가 한 발짝 이성에 대해서 한 발짝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벽을 치거든. 경기가 따겠어요. 얘는 물론 자기 스타일은 다 있잖아. 그런데 오히려 자기는 자기 스타일 같은 것을 조금 이렇게 걷어내고 사람 좋은 것을 보고 사랑에 찾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고정관념에 있으면 간염으로 사람 만나면 그 고정관념에 딱 맞는 이상형이 딱 있어.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괴롭혀 나를. 그럼 난 노출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어서 이 고정관념에 딱 맞는. 그래서 나를 괴롭혀도 안 떠나고 이렇게 해도 안 떠나고 떠나야만 될 이유가 있어도 안 떠나고 약간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인연이 아니에요. 단지 한을 풀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내준 그런 인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보내줘야지 한을 푸는 거지. 그런 사람은 막 사랑해서 해야지 한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며 한을 풀고 고정관념을 이제 없애고 꼭 얘야만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하늘이 나한테 맞다고 생각해서 보내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만날 생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보는 시야를 넓히시는 게 여러분이 이 현생에서 숙제면 숙제라고 할 수 있어요. 못생기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특히 그런 사람들은 그 상대로 인해서 상처를 조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뻐서 잘생겨서 상처를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정관념이 상처를 입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래서 왜냐면 그 고정관념 때문에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걷어내면 잘생겼으면서 괜찮은 사람 예쁘면서 괜찮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고정관념만 딱 가지고 사람 보면은 여러 가지 막히고 잘못 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에 매달리게 될 수도 있고 오라클 카드 한번 보고 이제 갈게요. 와. 기다려라. 네가 풀지 못한 어떤 한들이 많이 연애에서 엮여 있는 것 같다. 아직 너의 진짜 사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 한들이 얽혀가지고 한을 풀기 위해 어떤 움직임이라고 할까? 끈앞풀이 실타래가 아주 얽혀있는 한들이 막 많이 뭉쳐있는 것 같아요. 그 한들이 이제 풀어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내 임자를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빨리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다. 아니면 빨리 이 외로움을 누군가를 만나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에 고정을 시키지 말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고 조금 가벼워져라. 기다려라. 웨이트해라. 지금은 시간이 아니다. 모든 것이 너를 위해서 짜여지고 있다. 우주를 믿으세요. 우주를 믿고 시간이 있고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도착할 시간이 아직 아니야. 여기 있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의 뭔가 하나를 내가 안정을 찾고 싶어서 몰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들을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너무 막 얽매여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거는 내 한을 풀기 위한 하나의 그거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얽매이면 이 한들이 더 꼬이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딱 연애하면 알잖아요. 내가 나야 되는데 막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잖아. 진짜 나야 되는데 맞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아줘야 한들이 풀리고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고 물론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 풀 때. 그렇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닌 여러분들이 일단 삶에서 고정관념은 싹싹 없어져야 돼요. 그것만 내가 생각하는 그거에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하면 어찌게 될란고 이렇게 하면서 궁금해해야 되고 내가 행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좀 넓게 보고 고정관념을 없애면서 믿으셔야 돼요. 알겠죠? 세상을 믿고 그렇게 해야 되고 특히 너무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연애는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누가 봐도 좀, 힘든데 뭔가 끊어낼 수 없게 내가 잡고 있는다면, 오히려 그것들을 좀 정리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한번 다른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조금 비켜가는 사람, 이런 것도 눈을 떠서 한 발짝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게 하는 그 문턱이 조금은 넓어졌으면 좋겠고, 그 중에 아마 굉장히 멋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멋있고 아름다운 분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의 연애를 저는 항상 기원합니다. 행복한 연애 말이에요. 아름답고 그리고 멋지고 광활한 우주처럼 광활한 연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은 일반 사람이 아니죠.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